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네, 오늘도 만보 걷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나오기 싫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브랜카돈 마케팅 세일즈 워크숍을 목금토일 4일 동안 밤을 꼬박 새면서 참석을 했거든요. 마이애미 시각으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저희끼리 또 스몰톡을 하다 보면 뭐 7시 반, 8시가 되는 날도 있고, 마지막 날은 8시 반까지인가 저희가 완전 이제 날밤을 꼴딱 샌 거예요. 그래서 4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게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지만 이 낮밤이 뒤바뀐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에서도 4일 밤을 꼬박 새고 나면 이 시차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새벽에 잠이 깨고 깊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전에 일이 있어서 또 업무를 보고 들어왔는데, 따뜻한 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침대에 눕고 싶고, 운동 예약은 해놨는데 오늘은 정말 하루 패스하고 싶다. 근데 어떡해요, 나와의 약속이잖아요. 누가 지켜보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꽁꽁 싸매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 동네가 사실 되게 뷰가 이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동네 이사 왔을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바닷길을 뚫어가지고 이제 뭐 배도 다니고 뭐 이런 그런 곳이에요. 아무튼 처음에는 이 동네에 있었을 때 너무 진짜 막 밤에 나오면 너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기뻤는데, 인간이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막 아름답고 기쁘고 막 너무 행복하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천국에 있는 것 같았는데, 2년쯤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뷰를 보기보다는 뭔가 내가 걷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그래, 빨리 내가 떠오르는 영감 인사이트 하나를 찍어야겠다.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만 그 익숙한 편안함이라는 게 사실은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지루함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전지대 안에서 익숙한 삶을 살고 싶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정적인 삶이라는 게 마치 제가 저희 이 아름다운 동네에 처음엔 행복했지만 점점 여기에 대한 행복도가, 그러니까 이걸로 인한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건 결국 우리한테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루한 거는 사실 인간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감정이죠. 남녀가 연애하다가 왜 헤어져요? 권태기가 오면 헤어져요. 이것처럼 삶에서도 우리가 내 삶에 지루함이 오면 내 삶이랑 작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삶에 뭔가 지루함이 오면 이제 그 지루함, 공허함,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삶을 최대한 피하고 싶은데, 사실 그 문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살게 하는 강력한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미꾸라지들이 잘 죽는데요. 근데 걔네들을 운반할 때 그 탱크 같은 데다가 장어를 한 마리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꾸라지들이 장어로 인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친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꾸라지들이 원래는 승질이 들어와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장어 때문에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아서 운반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것처럼 삶에서 우리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익숙한 거 반복하고 늘 하던 거 하고 만나던 사람 만나고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일 때는 서서히 조금씩 병들어 죽어가는 사실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가 숨 마신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그런 문제, 내 삶에 미꾸라지 같은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인간들은 극단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잠재력을 막 다 쥐어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은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막 놀라운 막 능력, 가능성 뭐 이런 걸 발견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저희 멘토님께서는 그 얘기 하세요. 10배의 법칙이 창의력이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많이 시도를 하다 보면 방법을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창의력도 얻어진다는 거죠. 창의력이 되어진다는 표현이 맞겠죠? 근데 우리는 뭔가 창의력이라는 거를 얻으려고 할 때 뭔가 뭐 예체능 뭐 아니면 내가 뭔가 그런 예술적인 거 이런 거를 해야지만 창의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창의력이라는 건 이전에 내가 안 했던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면서 우연히 발견되는 거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이랑 내가 뭔가 똑같은 걸 해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다르게 하면서 그 안에서 또 우연히 발견이 되는 거기도 하고, 사실은 창의력이라고 하는 건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향상시켜 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학원을 보내요. 특히 뭐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무슨 학습 프로그램 이런 거 있어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옛날 아이들 아무런 장난감도 없어서 정말 길거리 나가서 스스로 장난감을 구해서 놀아야 했던 옛날의 아이들이 사실은 더 창의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의 아이들은 너무 모든 것들이 좋은 조건에 세팅이 되어 있다 보면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가 더 없다. 오늘 제가 사실 이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에 브란카돈 세일즈 마케팅 워크숍 하면서 4일 동안 사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이 있었죠. 세일즈 마케팅, 우리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 세일즈 마케팅에 대해서 다 누구나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가장 많이 와닿았던 건, 첫날 마케팅 세미나를 세일즈 파트에서 7년 동안 근무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테랑 세일즈맨이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세일즈맨을 거쳐서 CRM 부서를 거쳐서 그리고 마케팅 부서로 건너가서 업무를 하시는데, 굉장히 뾰족하게 그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명확해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되게 뾰족하고, 고객들한테 클로징을 한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거 고객한테 질문하고 답을 얻는다는 거죠. 고객한테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거고. 그래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마케팅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마케팅이라는 것도 고객들한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일즈맨들, 탑 세일즈맨들의 그 세일즈 스크립트 멘트 자체가 굉장히 뾰족하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전환했을 때도 굉장히 고객들한테 설득력 있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거 하나가 제가 처음 느꼈던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마케팅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두 번째는 세일즈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세일즈를 할 때 어떤 스크립트라든지 무슨 말을 해야 고객이 클로징이 될까, 이제 뭔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사실은 되게 집중하는데, 세일즈맨한테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고객한테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런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돕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 세일즈라는 게 출발을 해야지. 사실 많은 세일즈맨들이 욕을 먹는 게, 한마디로 고객한테 맞지 않는 상품을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판매를 한다거나, 뭔가 팔아놓고 뒤에 책임이 없어 그냥 팔고 끝이야 뭐 이런다거나. 사실 정말 이 세일즈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날 그 세일즈 강의를 했던 데이브가 세일즈맨인데 연봉이 1.1 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장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1.1 밀리언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4억, 15억 정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그런 세일즈맨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3가지를 강조했어요. 첫 번째, attitude. 내가 고객을 어떤 마음가짐,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프로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접근.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고객한테 다가가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한테 판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많은 고객을 만나야 되고, 많은 고객과 만나면서 많은 소통, 많은 거절 처리, 많은 후속 관리, 많은 클로징,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은 판매, 매출, 수입, 뭐 연봉, 커미션 이런 거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그 출발점은 태도라는 거. 근데 사실은 그게
세일즈 분야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사실은 다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만의 고객이 있고 그 고객들의 문제를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내가 고객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대로 내 행동,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고객을 대하는지로 드러나면서 내가 또 어떻게 행동 양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일즈 강의에서는 attitude, approach, action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는 일이 비단 세일즈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본인의 그 태도와 마음가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그 태도 이게 사실은 가장 복제하기가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인재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킬과 knowledge는 가르칠 수 있는데 attitude,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 거고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는다. 심지어 수습기간 안에 해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좋은 태도를 갖추는 게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인데 한 가지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혼자 그 모든 걸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멘토가 나를 이끌어주는 방향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어떤 방향성, 목적, 내가 올바른 미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맞는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도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내가 현재 어떤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나의 멘토는 누구고 내가 인생에서 가고자 하는 나의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과 결과값이 정해진다, 결정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정말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와서 만보 걷기도 조금 채우고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